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수입니다. 오늘은 반달족과 서너마 제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달족의 족장인 군데리크는 알란족의 왕위를 얻은 후 북아프리카에 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반달족에게 자리잡았던 스파니아, 스페인 일대가 의외로 로마 공격에 취하하였다. 428년에 군데리크가 사망하자 그의 동생 가이셰리크가 왕위를 이었다. 가이셰리크는 병노의 출신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지만 낙마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저는 부자가 됐다. 그러나 영감하고 잔악하면서도 지략에 대한 걸출한 인물이었다. 그는 형의 유지를 받들어 북아프리카의 로마 영토인 카르타고를 점령하는 동시에 지중해 해의 영토를 침공하여 정복했다. 반달족은 429년에 지브롤터를 건넜고 435년까지 바구레티니아와 누미디아를 석권한 후 439년에 카르타고를 함락하였다. 442년에 가이셰리크는 곡물 수출을 서로마 본국 이탈리아에 계속해준 대가로 사실상 독립을 인정받았다. 여기에는 아프리카 백작 보니파티우스가 서로마 조강 정치에 휘말려 432년 임진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라벤더 근처 이탈리아 아라미눔에서에게도 아이티오스와 일기토를 벌이다가 중상을 입었다. 머지않아 죽어서 통치 공백이 생겼던 점이 치명적으로 작용하였다. 서로마는 혼종의 침해에 전념하고 있었다. 아틸라가 죽자 반달족에 대한 대대적으로 정략교론을 추진하였지만 페트르니우스의 막시무스가 발렌티아누스 3세를 죽이고 황제가 됐다. 쾌성은 결되고 455년에 로마에 침공하기까지 하였다. 455년 6월 가이셰르크 휘하 북아프리카 반달 왕국 군대에 의한 로마 약탈은 2주에 거쳐서 자행되었다. 서로마 제국은 410년 서고트족의 침탈에 이어 두 번이나 로마가 이민족에 점령당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460년 마요리아누스가 아프리카 원정에 착수하고자 이베리아 반도의 카르타헤나의 함대를 집결을 시켰지만 사실은 로마 내부의 배신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한 가이셰리크와 세리크의 기습으로 실패했다. 468년 바실리스 고스가 이끄는 동서로마 연합 함대가 카르타고에 40km 떨어진 집결하여 반달 왕국 해군에서 괴멸을 당하고 괴물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것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간의 마지막 합동 작전이었다. 이후 동로마 황제의 전후는 474년 76년에 걸쳐서 협정에서 가이셰르크와 반달족의 북아프리카 지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477년 반달 왕국을 창시하고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가이셰르크는 88세 고령으로 죽었다. 그의 장자였던 후네리크가 반달 왕국의 2대 황제가 되었다. 그는 동로마 제국의 눈치를 보며 니케아 칼게돈 정파를 용인하였으나 이후에는 개의치 않고 480년 등 아리오스파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정파의 신도들을 탄압하였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정적도 다수 숙청하였으나 숙청이 너무 과해 오히려 국력의 약화를 초래했다. 이후 그의 지세의 전전 로마 군단들과 로마화된 베르베르인의 형은 우호로마 왕국에 의해 서쪽 지역을 뺏겼다. 남쪽 지역에서도 베르베르인들의 토착 왕국에 땅을 뺏기는 등 실패하기 시작하였다. 이후로도 여러 베르베르 적들이 동맹해 내륙 지역 영토를 침식하고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등의 행위가 이어졌다. 그가 484년에 죽은 후에는 군타문드가 즉위하여 니케아 칼게돈 정당파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였으나 이미 왕국은 이탈리아 반도를 접수한 데오도리크의 동고트 왕국의 시찰의 대부분을 상실하였다.
베르베르인들에게 북아프리카 희귀한 도시들이 약탈을 당하는 당시에 대개 제어들게 되었으며 496년 군타문트의 사후 주견 드라시문드는 독시한 아리우스파 기독교도로 서디케아 칼게톤 전동파에 대한 적대적에서 호네리크 때와는 달리 유혈 박해로서 이어지지는 않았다. 드라시문드는 28년간 통치한 후 523년에 죽었다. 긴 세력의 선자인 힐데리크가 즉위하였다. 힐데리크는 가이시르크의 장남이자 반달 왕국의 2대 왕인 호네리크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바로 소로마 제국의 황제 발렌티아누스 3세의 딸 에우도키아였다. 그녀의 영향으로 힐데리크는 반달 왕국의 군주 중에서 3위 1제파인 정통자들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폈다. 그 스스로도 니케아 칼게톤파로 개종하였다. 이후 힐데리크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여 한 세기 만에 크라타고 주교구가 회복됐으며 잠깐이나마 크라타고 시민들을 반달 왕국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힐데리크는 전쟁을 기피하여 희한 도시들에 대한 약탈을 지속하던 베르베르인들에 대한 전쟁을 사천이며 화메르에게 이름하였다. 이런 반달적 귀족들에게 나약한 왕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반감을 샀다. 530년에 베르베르인들에게 반달군이 패배하였다. 반달적 귀족들은 반란을 일으켜 피지배층에게 지나치게 관념적인 왕이라는 이유를 들어 그를 처형하였다. 462년까지는 북아프리카 전역과 지중해 연안의 섬들을 장악하여 강력한 왕국으로 성장시켰지만 정치, 종교, 인종적으로 피지배인들을 나무나 억압하려고 시도하였다. 점차 쇠퇴하였으며 결국엔 동로마 제국의 장고인 베리시리우스의 공격으로 만나하였다. 마지막 악인 겔리메르는 항복 후 소아시아 내륙의 갈라티아의 영제를 하사받았으며 바테리우스 최고 귀족 제의를 받았던 등 용서 대우를 받았다. 단 바테리우스의 제의는 제국의 공식 화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너무 곱기도 교도였던 써야 되었는데 갈리메트 본인이 아리우스파의 개종을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395년 소고트 조의 왕 알라리크는 일리리아 일대를 장악하고 소로마 제국을 향해 갈 것을 겨누었다. 당시 소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호노니우스는 무능한 왕군은 이 침공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제국의 로마인 플라비우스 스틸리코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소로마 제국은 허락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소고트 쪽의 침공에 대응하였다. 401년 스틸리코가 북방의 신경 속에 있었을 때 서고트종 7,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국경을 넘어 공격하였다. 하지만 플렌티아 전투에서 패배한 서고트 군대는 철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욕을 부르지 못한 알라리크는 또다시 군대를 준비하였다. 이번엔 독적의 동고트족의 족장 아다가이 소수와 야라바야 2만 명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이탈리아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이 침공 또한 스틸로크의 반격에 무산되었다. 하지만 로만 브리턴에서 건너온 대립 황제 콘스탄티누스 3세기의 침공 때문에 스틸로크는 할 수 없이 알라리크에게 상금을 지불해 일시적인 동맹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것에 불만을 품은 올림피우스 언론 의원들과 모여 스틸로크를 모함하였다. 결국 그는 호노리우스 황제의 명령에 의해 참수당하였다. 그러자 분노한 스틸로크의 게르만 병사들이 집단으로 탈락해 알라리크의 서고트 군대에 합류하였다. 알라리크의 제일 큰 방해물이 사라진 이탈리아를 침공하였다. 알라리크는 호노리우스와의 협정 체결을 원했는데
근가 인지를 그리고 파노니아 지방으로서 이주가 그 주요 내용이었다. 하지만 오만하고 무능한 호노리우스는 거절하였다. 알랄이 그런 슬리코의 최종 입주 후 전격적으로 이탈리아 속주들을 공격하였다. 그리고 그런 동생인 아타울프를 불러 군대에 합류시켰다. 서구 도적의 군대는 아르미니움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을 파괴하였으며 남쪽으로 진격하였다. 당시 노마시에는 무려 80만 명에 달하는 시민이 살고 있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곳이었다. 408년 알랄의 큰 공격을 개시하였다. 로마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다. 테베레강 유역에서 서구 도적의 점령을 정하자 거립에 따른 질병과 비하에 고통받던 노마시의 사로마 제국 정부는 알랄이 그에게 평화협정 제공을 요구하였다. 알랄이 그를 아뢰는 사살을 당한 노마시 내에 수십만 명의 사람이 있다며 자비를 요청하였다. 알랄이 그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권총을 무상할수록 변내에 줬다. 총 5천 파운드의 현금과 3만 파운드의 은 4천 장의 모피 3천 장의 염색된 천 그리고 3천 파운드의 호주 노마시는 후에서 벗어났다. 불란한 노예들은 알랄이 그의 서구두 군대에 합류하였고 이로 인해 4만 명에 달하는 군대가 편성을 될 수 있었다. 호노리우스 황제는 문구를 지불하였다. 408년 10일 북쪽의 이리트리아 지방으로 서구 도적이 출소했다. 409년 1월 로마 올로는 레벤나 궁정에 있는 호노리우스 황제에게 로마 귀족 아이들과 서구트의 귀족 아이들을 교환하여 알랄리과의 동맹을 더 견고히 다지자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올림피우스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던 호노리우스는 이를 거절함과 동시에 달마티아의 주둔하고 있던 5개 군단을 소환해 6천 명의 통합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노마시와 다른 도시들을 방어하기 위해 소환됐지만 이들의 지휘관인 발렌스는 에트루리아 서구 도적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알랄이 그 총 공격에 의해 전멸을 당하여 오직 100명만 간신히 탈출해 노마시에 창화한 사실을 전하였다. 두 번째로는 로마 언론이 의원들이 모였다. 이번엔 그와양 인노 전시오 일세와 함께 서구 도적에서는 함께 하였으면 서구 도적에서는 아타울파의 협정을 맺기 위해 출발했다. 하지만 올림피우스는 이탈리아 북부에 존재하는 모든 군대를 그 앞에 아타울파를 방해하라고 하였다. 이들은 비사절돼서 출동하였고 아타울파는 간신히 탈출하였다. 1100명의 고도적의 목을 벤 올림피우스는 아타울파가 탈출했다는 이유로 권력을 내놓아야 했다. 빈자리를 차지하는 자는 여비우스였다. 그는 스틸로코의 동료이자 알랄이 그의 친구였다. 그렇게 새롭게 설득된 내각은 대서구트 협상에 적극적이다. 알랄이 그는 그들에게 맨 항공의 공물 그리고 달마티아 너리권 그리고 베네치아 속주를 넘기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호노리우스 황제는 또다시 거절했다. 알랄이 그에게 모욕적인 서신까지 보냈다. 협상은 결렬되었다. 알랄이 그는 분노를 극복하지 못하였다. 그는 다시 로마를 향해 출병하였다. 그리고 409년 로마를 포기하였다. 또다시 기아와 질병에 고통받게 된 로마 시민들은 협상을 시도하였다. 이번에는 로마의 장관 브리스쿠스 아탈루스를 황제로 옹림하여 호노리우스 배제를 시도했다. 그런 와중에 4,000명의 동로마 제국의 지원군이 도착했다. 자신감이 생긴 호노리우스는 협상에 지지부진한 태도로 일관했다. 호노리우스와 알랄리카 라바네스의 12km로 떨어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호노리우스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깼다. 사로스를 쉽게 알랄리카를 급습투로 하면서 파국으로 치닫게 됐다. 하지만 알랄리카는 살아남았으며 경남 그런 로마를 함락시키라고 명령했다. 8월 24일 로마의 성문이 열리면서 서구트의 대군이 시내로 진격하였다. 이로써 로마는 교년 390년에 있었던 갈리아인의 약탈 이후 800년 만에 최초로 인민족 군대에게 함락당하였다.
3일간의 약탈이 이어졌고 코로노마노, 아우구스투스 묘, 하드리아스 묘를 비롯한 과거 황제들의 놈들이 파헤쳐졌다. 기저은 물건들이 전부 독을 당하였다. 그들은 노마 전력을 나타나면서 국민 성당을 남김없이 파괴하였다. 많은 시민들의 포로로 잡혀갔다. 황제의 여동생이 발라기디아도 예를 아니었다. 몇몇 시민들은 간신히 탈출했다. 일부는 노예로 팔려갔다. 1100년이 넘는 장대한 역사를 살아가던 세계 수도 도시 로마가 갈갈이 찢겨 나가는 데는 불과 사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3일 후 알라리크는 아피아 가도를 따라 남쪽으로 진격하였다. 그는 부유한 도시와 귀족한 인재를 사로잡았다. 서고트 군단은 갈파냐, 루카냐, 갈리브리아와 같은 이탈리아 남부 지역들을 약탈했다. 카파시가 한방되면서 서고트족은 시치아 야섬을 이어가했다. 하지만 메시나 해협을 건너다가 많은 배가 침몰을 당했다. 알라리크는 배문을 급사했다. 침공은 정리됐다. 우선 아프리카 북부에 세워진 반달 왕국과 스페인 지역에 세워졌던 서코트 왕국에 대해서 노마가 어떻게 멸망하였는데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